리얼미터 권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요즘 소송 당하느라고 힘들어요, 요즘. 소송을 당하고 계약을 파기당하고 공격당하고 있죠, 요즘. 자, 리얼미터 최근 조사 한번 볼까요? 예, 이거 전에 오늘 저녁에 JTBC가 방송을 했죠. 한국 리서치하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0.3%포인트 차이로 발표를 안철수 후보가 이긴다고 앞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발표된 결과는 10%포인트 차 이상으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이었는데. 예, 참고로 오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시기는 약간 2, 3일간 차이가 있지만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여기 보시면 지방신문 7개사 7, 8일 조사했는데 여기서는 42.6에서 37.2% 한 5%포인트로 그러니까 7, 8일 날은 회색인 거예요? 네. 그제하고 어제 CBS 의뢰로 조사를 한 겁니다. 한 10%포인트 차 1호 이상으로 이제 더 벌어졌죠. 격차가 벌어진 거에 경향성은 확실한 것 같죠? 예. 여러 조선 기관에도. 그래서 혹자는 중간에 안철수 후보가 바람을 일으켜서 뒤집힌 상황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10%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워졌을 때는 한 4%포인트 차이로 붙었지만 한 번도 역전을 한 상황이 없었고, 요번 주 들어서면서 지난주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요번 주 들어서면서 좀 더 벌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오늘 발표된 동일한 조사기관과 의뢰기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더 이렇게 벌어졌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표한 지난주에도 좁혀지긴 했지만 그저께까지 좁혀지진 않았고 더 벌어졌다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홍준표 후보가 자기가 주장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상승을 하는 국면인 건 맞네요. 예,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제 상승세입니다. 사실 4월 4일 날 이후로 지난주 목요일까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1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사실상 재본선에서의 소속 정당의 압승 정도는 아니고 선전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의 어떤 약세가 큰 그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 결과입니다. 저 결과 보니까 우리가 유승민 후보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 그 TV 토론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후보들 중에 두 분이 바로 이제 심 후보와 유승민 후보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세는 알겠고. 네. 이건 뭡니까? 자, 그러면은 유권자 항방이 어떻게 되는지. 국정농단 탄핵 전국 이후에 유권자의 이념 성향이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중도는 항상 많습니다. 한 40% 정도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중도 한 40% 그리고 진보가 한 30% 근접하고 그리고 보수가 한 20%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가장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중도의 조그만 변화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 7, 8일 정도에서는 거의 붙었습니다. 초박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오차범위 밖에서도 좀 더 벌어졌는데 지금 중도층에서의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격차가 더 벌어진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알겠고요. 네. 지지자 충성도.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지지하는 후보를 바꿔야 한다는 상황이 오면 누구를 지지하겠냐라고 물어보고 선택지로 그래도 끝까지 5월 9일까지 그 사람한테 투표할 거야. 그리고 다른 선택지로 특정한 이제 차선책으로 후보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통계를 내봤더니 역시나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이제 충성도죠. 충성도가 가장 높은 지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후보가 바로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후보로 나오는데 요 밑에 부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정도 규모입니다.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상당히 크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도 좀 많은 규모를 차지합니다. 그랬을 때 문 후보로부터 이탈이 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장 많이 가는 걸로 나왔고요. 여유가 있으면 심상정 후보한테 투표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유권자가 인식하는 현재의 판세에 따라서 심 후보로 갈 수 있는 여건, 그것이 바로 심 후보로 갈 수 있는 여건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네.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공격해야 되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캠프의 고민이 이런 것 같아, 진짜. 대구와 광주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 그 성문을 보면 안철수를 벗어나면 문재인으로 갈 사람이 또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홍준표야. 정반대로. 그러니까 왼쪽은 광주를 포함한 호남 쪽이고 그러니까요. 오른쪽은 대구 영남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를 벗어나면 다 안철수야. 재밌는 것은 홍준표를 벗어나면 차라리 심상정에 갈지언정 문재인한테는 안 가. 예. 이제 주요 공격 방향, 주요 타격 방향을 지금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아까 주타방 뭐 이런 거예요? 주타방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고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주요 공격 방향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빼앗을 수 있는 그 규모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만 상대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 표는 자기한테 안 올 편에.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지지층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적이 2명이 되는 겁니다. 문과 홍을 다 같이 공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좀 외로워요. 아무리 이쪽으로 공격을 해봐도 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그냥 한 놈만 팬다는 얘기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를 주요 타격 방향으로 해서 계속 패야 되는 거죠, 사실상. 홍준표가 문재인을 공격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자, 홍준표 후보는 빨간 색깔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 여기는 아예 순위에도 못 들어갔어요. 네. 안철수 후보를 공격을 해야지 안철수 후보의 11.6%포인트를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최대한. 여기는 때려봐야 갈 표가 없다는 거야, 여기에. 문재인 후보 또한 이쪽을 팰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봐주셔야 되고,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열심히 패도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안철수 후보를 계속 패야 되는 그래서 거죠. 계속 허허 웃고만 있는 거예요. 예. 이 둘은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 둘은 서로 공격할 필요가 없구만.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좀 재밌는 부분인데, 유승민 후보의 이번 선거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보수의 새 희망인가요? 1차 TV 토론회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를 패도 유승민 후보한테 오는 표가 없어요.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기 없어요. 너무나 작아요. 제가 유승민 후보요. 보기에는 예. 서로 잘 몰랐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심상정 후보도 딴 데서 가져올 데가 없네요. 8.2%포인트는 정말로 큰 거예요. 앞에 보시면 아까 한 4%포인트가 지금 현재 지율인데 8%포인트는 정말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 8%포인트를 조금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마진을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후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진보정당은 민주당을 일단 공격한단 말이죠. 그 표가 글로 갔으니까 뺏어오려고. 네. 그런데 이쪽에서 일로 간 표들은 대부분 이 심상정이 싫어서가 아니라 네. 정권 교체가 안 될까봐가 그렇습니다. 1번 야당을 주장한 밀어주는 전략적 선택이거든요. 여유가 생길 때는 실제로 나눠줄 표가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여기서 표가 오긴 하지만 여기를 공격해서 얻을 게 아니라 네. 이쪽 후보가 더 압승하도록 누군가를 때려줘야 돼요. 네. 그래야 여유가 일로 돌아와요. 진짜로. 심상정 후보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안철수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주요 공격 방향을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했지만 지지층을 끌어오는 것은 공격의 수단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여건이라든지 다른 요인들도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순화시킨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여기서 봐야 될 어길 때리잖아요? 네. 여기서 나눠주려고 하다가 마음이 상해.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이 보통 진보정당은 그 포인트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일로 공격하고 네. 안철수 후보는 여기만 공격하는 거고 네. 문재인 그렇습니다. 후보는 여기만 공격하고. 아니, 근데 숫자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제일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것 같네요. 공격은 문재인 후보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세 지지율 개구나.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열심히 패야 되고요.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패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안철수 후보만 열심히 패야 되고요. 유승민 후보는 1차 때처럼 홍준표 후보 차별할 시도해서는 안 되고요. 네. 열심히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를 패야 되고요. 심상정 후보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문재인을 해석에 도와줘야 의하면. 돼요. 예. 거꾸로. 네, 좀 그런가요? 네. 고상한 표현 없어요? 패야 되고 뭐 이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얼미터 권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요즘 소송 당하느라고 힘들어요, 요즘. 소송을 당하고 계약을 파기당하고 공격당하고 있죠, 요즘. 자, 리얼미터 최근 조사 한번 볼까요? 예, 이거 전에 오늘 저녁에 JTBC가 방송을 했죠. 한국 리서치하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0.3%포인트 차이로 발표를 안철수 후보가 이긴다고 앞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발표된 결과는 10%포인트 차 이상으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이었는데. 예, 참고로 오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시기는 약간 2, 3일간 차이가 있지만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여기 보시면 지방신문 7개사 7, 8일 조사했는데 여기서는 42.6에서 37.2% 한 5%포인트로 7, 8일 날은 회색인 거예요? 네. 그제하고 어제 CBS 의뢰로 조사를 한 겁니다. 한 10%포인트 차 1호 이상으로 이제 더 벌어졌죠. 격차가 벌어진 거에 경향성은 확실한 것 같죠? 예. 여러 조선 기관에도. 그래서 혹자는 중간에 안철수 후보가 바람을 일으켜서 뒤집힌 상황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10%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워졌을 때는 한 4%포인트 차이로 붙었지만 한 번도 역전을 한 상황이 없었고, 요번 주 들어서면서 지난주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요번 주 들어서면서 좀 더 벌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오늘 발표된 동일한 조사기관과 의뢰기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더 이렇게 벌어졌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표한 지난주에도 좁혀지긴 했지만 그저께까지 좁혀지지 않았고 더 벌어졌다 하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홍준표 후보가 자기가 주장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상승을 하는 국면인 건 맞네요. 예,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제 상승세입니다. 사실 4월 4일 날 이후로 지난주 목요일까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1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사실상 재본선에서의 소속 정당의 압승 정도는 아니고 선전이 이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의 어떤 약세가 큰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 결과입니다. 저 결과 보니까 우리가 유승민 후보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 TV 토론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후보들 중에 두 분이 바로 이제 심 후보와 유승민 후보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세는 알겠고 네. 이건 뭡니까?